자, 이 부분도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150페이지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주제가 이겁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강연을 하는데 한 청중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약 10여 년간 남편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열심히 일을 해서 그를 돌봤는데 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돈을 충분히 벌기 위해서 늘 혼자서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게으름에 점점 진저리가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녀의 남편은 단 한 번도 돈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100만 달러가 넘는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전 부인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돌봐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노력을 해왔는데도 손에 쥔 게 거의 없었는데, 반면에 그녀의 남편은 돈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100만 달러가 넘는, 100만 달러면 1000만원, 10억,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10억? 한 10억? 11억? 한 10억, 10억이 넘는 돈을 유산을 상속받다니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인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었고 결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녀의 그런 감정에 아주 정확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항상 느긋했었고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지요. 그리고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의 그런 느낌들에 정확히 일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고통도 감내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대가로 그 결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행한 여행에서 행복한 결말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의 태도나 그들이 얻은 결과를 보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즉, 한 사람은 애를 썼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배운 대로 했지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애쓰기를 거부했고 매사에 느긋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느긋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재정적인 수혜자가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좋아요. 그 일은 끌어당김 법칙에 부합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이 강력한 법칙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 법칙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요청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들이 진동으로 요청한 바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보다 더 공정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동을 내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반응한 것보다 더 공정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당신이 자신이 일으키는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활력과 창조를 향한 열정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자, 만일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들게 일해야만 한다고 믿는다면 힘들게 일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에게 돈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돈은 생각의 일치를 통해서 오는 돈과 비교하면 그 양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수확을 얻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노력밖에 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존재하는 거대한 불균형을 당신은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유일하게 그들의 행동만을 비교했을 때는 그 두 가지 경우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일치시키기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불균형이나 불공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모든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든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가운데 행동이나 힘든 노력들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때 그것을 통한 에너지 일치시키기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순수하게 소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할 때 재정적인 성공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이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만약에 그게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즉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핍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돈과 관련해서 품을 수 있는 멋진 것들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그럭저럭 근근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은 맞습니다. 기쁨이 충만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삶은 대부분 어떻게든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은 자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기에 돈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당신이 갖게 될 모든 다른 인생의 경험을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좀 길게 읽긴 했는데 이건 진짜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남편은 돈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을 한 분 알아요. 근데 성별이 바뀌긴 했는데 그분도 장기 솔루션 하시는 분이라서 방송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와이프분이 약간 이 남자분처럼 돈에 대해서 풍요로운 생각을 되게 당연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주변을 그냥 둘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적은 노력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어라 노력하는데 돈을 별로 못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력과 성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 영상 올린다 칩시다. 한 사람은 매일매일 영상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2년 동안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은 영상을 그냥 대충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그냥 운이 좋게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막 100만이 나오고 구독자도 바로 10만 명이 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면은 그 노력이라는 걸 봤을 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했나요? 당연히 A라는 사람이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왜 근데 B라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큰 성공을 했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똑같이 만약에 장사를 시작해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노력했지만 한 번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면서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안 하면서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들은 따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모든 게 필요한 것들이 항상 주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통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야. 만약에 그들의 집안이 좋으면은 금수저 집안이야. 집안이 좋아서 그래. 나는 집안이 흙수저 집안이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운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나랑은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고 저 사람은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죽어라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입에 풀칠을 할 거야.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들, 조금 더 쉽게 무난하게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런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해, 나는 결핍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요랑 멀어집니다. 부자랑 멀어져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의 영상에 악플 다는 사람들은, 악플 다는 사람들 치고 부자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장담컨대. 진짜 부자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행동이다. 행동. 먼저 풍요로운 생각 속에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라. 그러면 부가 따라올 것이다. 아시겠죠? 노력 없이 돈을 끌어당긴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데 돈이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끌어당기는 상황이 온다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 없이 돈이 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온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또 그것도 고정관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 없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런 노력 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선행에 특정한 누군가가 감사를 표하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오랜만에 로또를 하나 샀는데 로또 1등이 당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람이 갑자기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엄청난 보수를 준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뭔가 주변 환경에서 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앞에 막 차곡차곡 쌓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돈을 빚내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마음에 풍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보세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빚을 내고 돈을 쓸 때 이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마음으로 쓰는지 아니면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쓰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결과로서. 근데 그 행동을 할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빚을 내서 돈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고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풍요로운 마음을 쓰는 거고,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본인도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 그러면 결핍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빚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을 낼 때의 마음가짐, 마음 상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버시는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인 오가나 채널에 이제 오가나 선생님도 빚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갖고 그 빚을 가지고 돈을 사업을 하고 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계속해서 불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 내는 게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자들은 오히려 빚 내는 걸 또 좋아해요. 그 빚을 냈을 때 내는 이율보다 나의 수익률이 더 높다면은 빚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빚 내는 게 마냥 나쁘진 않다. 근데 만약에 빚을 내서 그 빚을 전부 다 그냥 사치제, 소비를 하는 데만 다 써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죠.